안녕하세요. 화정입니다. 제 소박한 수필 낭독방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7번째 수필은 눈물에도 빛깔이 있다인데요. 2010년도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갑자기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46명의 해군 용사들을 서럽게 떠나보내는 장례식을 텔레비전으로 본 뒤 쓴 글입니다. 가족들이 울고 국민이 울고 산천초목도 눈물을 흘렸던 그날, 눈물에도 빛깔이 있음을 알았지요. 눈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에도 빛깔이 있다. 눈물은 이슬처럼 맑아서 들여다보아야 보인다.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내가 본 눈물은 그것이 슬픔이었다 해도 기쁨이었다 해도 빛깔을 품지 않았다. 마음속 길을 돌아 나와 이미 순화된 물기여서인가. 옆에 있는 사람까지 덩달아 유순해지고 착해지게 만드는 액체, 그게 눈물이 아니던가. 7남매 중 막내였던 내가 30이 가깝도록 결혼을 못하자 70이 다 되신 아버지는 노심초사하셨다. 죽기 전에 저걸 치워야 마음 놓고 죽을 텐데 를 연발하셨다. 어느 놈하고 연애라도 해서 건너마을 순자처럼 애라도 배워오면 오죽이나 좋을까라고 꼿꼿하게 세우고 사셨던 대쪽 같은 결기를 여지없이 분질러내는 말씀을 하실 만큼 아버지의 걱정 수위는 나날이 높아갔다. 집신짝도 짝이 있다고 했다. 내가 결혼을 하게 되자 아버지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쁨과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나도 좋다는 홀가분함으로 들떠 계셨다. 오, 내 아버지. 엄격함으로 치자면 동네 그 누구도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7명 형제 중 가장 가방끈이 짧아 농사를 지으셨지만 누구도 아버지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았다. 사리 분별이 확실하시고 완고하셨기 때문이었다. 5이나 되는 딸 자식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준 적이 있었던가. 아, 있다. 홍수가 나서 냇물이 불어나 학교에 갈 수 없었을 때 우리를 업어서 건네주셨다. 그래도 무서운 아버지셨다. 그런 아버지께서 신부실에서 대기 중이었던 막내딸 내게로 오셨다. 막내 얼굴 좀 봐야지. 내 눈과 마주치자마자 아버지는 이내 돌아서셨는데 나는 보았다. 백발이 송송했던 아버지의 빠르게 좁혀지는 미간을, 일그러지던 주름살 많은 입가를, 그리고 촉촉해지는 눈을 한 번 더 꺼내어 보여주지 못하셨던 사랑이셨다. 깊숙한 곳에서 길어올린 아버지의 눈물은 진액이었으나 색깔은 진이지 않았다. 노환과 치매로 몸이 점점 쇠약해지셔서 결국 요양병원에 계셨던 시어머님은 노인분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과거를 되뇌기를 좋아하셨다.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감지하셨던 걸까? 죽기 전에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넌지시 며느리인 나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전주 이씨 집안의 아기씨였던 어머님이 몸종 하나를 데리고 호사스럽게 시집을 왔으나 시댁은 갈수록 가세가 기울어
가난을 면치 못하던 시절이었다. 6명 자식들 입에 불치라는 일이 가장 큰 문제였다. 친정에서 돼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는 말에 한 걸음에 달려가셨단다. 자식들이 고만고만하게 자라던 때인지라 무엇이든 먹이고 싶은 어미 마음이 앞섰을 것이다. 고기 굽는 냄새가 어찌나 구수하던지 저절로 발걸음이 그곳으로 먼저 옮겨졌고 노릇하게 구워진 고기 한 점을 냉큼 집어들었는데 남동생이 지나가면서 툭 한마디 내뱉었단다. 어쩐 일이래유? 고기 먹으러 왔는감요? 빈정대는 그 말이 어찌나 섭섭하게 들리던지 어린 자식들을 끌고 집으로 돌아오셨단다. 어린 자식을 끌어안고 누워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셨단다. 넉넉한 살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말에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는다. 가난하게 살아 마음도 몸도 누추해진 어머니를 향한 동생의 툭 던져진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빗으로 날아든 것이다. 어머님 눈에 눈물이 고여들었다.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못나서였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용서가 되지 않더구나. 용서하기로 했다. 용서의 눈물은 어떤 눈물보다 진솔했으나 역시 색깔을 품지는 않았다. 어머님이 2년 동안 노안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6 자식 중 큰딸이 특히 서럽게 울었다. 다른 자식들은 너무 어려서 알 수 없었던 고단하면서도 암울했던 어머니의 시절들을 시시콜콜 기억해내고 맞장구 쳐주던 딸이었다. 괴롭고 슬픈 기억도 함께 공유한 사람끼리는 추억이 된다. 위로가 된다. 만날 때마다 두 분은 거기가 거기인 같은 이야기를 반다지 맨 밑에 아껴둔 비단옷인 양 들추어냈다. 웃다가 울다가 그래 그랬지를 연발하셨다. 며느리인 내 눈에는 그 이야기들이 해지고 달아빠진 무명옷에 불과했지만 말이다. 두 분은 속내를 다 드러내도 부끄러움이 없었던 관계였으므로 큰딸의 눈물은 더없이 원통하고 절절했으나 색깔은 없었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때때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 가족들뿐 아니라 바라보는 우리까지도 털썩 주저앉힌다. 통곡하게 한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 PCC-772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을 때 그러하였다. 해군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사건이다. 한창 푸르른 젊은이들이 부지불식간에 목숨을 잃었다. 사건 며칠 후 장례식이 있었고 생방송되었다. 나라 전체가 울음바다였다. 그 중 애석하게 죽은 동생을 떠나보내는 누나와 가족들의 울부짖는 장면이 눈길을 잡아 끌었다. 저절로 눈물이 고였다. 어여 가, 어여 가. 누나는 자꾸만 팔을 휘저어 남동생을 밀어보내는 신용을 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저 누나만은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어 돌아보고 돌아보는 남동생을 보고 있는 게 분명했다.
엄마는 내가 돌볼게. 돌아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어서 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야 하는 늙은 어미가 무슨 힘으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겠는가. 분명 시골집 안방 텔레비전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훌쩍거리거나 이불을 쓰고 죽은 듯 돌아 누워 계실 것이다. 이별이라는 낱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이별을 보면서 슬픔이라는 낱말로도 부족한 슬픔을 보면서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세상도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눈물에도 빛깔이 있음을 보았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상처난 가슴 속 바닥에 엉겨 붙어있던 슬픔이 진액으로 흘러나오는 피눈물, 붉은빛 피눈물, 어찌 잊으랴. 눈물에도 빛깔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는 적어 내려갔다. 눈물에도 빛깔이 있다. 화정. 천안함 사고로 누나가 동생을 떠나보내는 날, 동생이 누나를 떠나가는 날, 허연 뼈가루가 땅에 묻히는 것 말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그녀는 동생이 훤히 보이나 보다. 엄마는 내가 돌볼게. 돌아보지 말고 어여 가. 어여 가. 멀리 산골집 안방과 건너방과 마루와 앞마당과 장독대로 고여들던 노모의 흐느낌이 안개처럼 몰려온다. 누나가 울고 동생이 울고 사람들이 울고 누나와 동생과 사람들을 품은 텔레비전이 뿌옇게 운다. 텔레비전 앞에 우리들이 젖는다. 어여 가. 어여 가. 동생을 덥석 업어서 데려올 수 있는 장마에 불어난 냇물이라면 이쪽에 서서 저쪽에 서서 웃으며 손 흔들 수 있으련마는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붉은 강이 흐른다. 붉은 강이 울고 있다. 삼가 46 용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